경우의 수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야 태호가 대학을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0가지죠. 뭔 개소리세요. 경우의 수 그런 게 아니지. 그건 확률이잖아. 대학을 갈 확률. 한마디만 해라. 경우의 수 배우겠습니다. 중학교로 가자. 빠밤 빠밤. 개 재밌잖아요 PPT. 소리 나오라고요. 소리. 도용은 무슨 도용이세요. 넌 조용히나 하세요. 사건의 뜻을 알고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야. A 또는 B. 이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인데요. 합사건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일단 봐. 개 쉬운 거다. 주사위 던졌다. 주사위에는 던져졌다 태호야.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태호야. 몇의 눈이 나왔냐? 가뿐하게 비하잖아요. 몇의 눈이 나왔냐고. 6이요. 야 그러면은 주사위를 던질 때 4보다 큰 수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죠? 던져봐. 교보제야. 아껴 써라. 4보다 큰 눈의 수가 나오는 경우 몇 가지예요? 가지수. 가지수가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2가지. 5, 6이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냐? 2, 4, 6이 3가지죠? 4가지 아니야? 4가지인가? 뭔 개소리세요. 근데 잠깐 타임. 여러분들 또 여기서 식상해야겠지. 아 이딴 거나 배우라고 한국 온 건가? 그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학교 PPT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좀 다르다는 거를 내가 중간에 설명해 주니까 잘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반에 이걸 모르는 학생은 없지.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도 알아요. 당장중학교에서 닥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르쳐줬으면 여기서 이 경우에 대한 가지수가 바로 경우의 수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집중해라고. 사건의 경우의 수라는 거는 야 사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건의 지평성 있잖아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특정한 현상이 사건이라는데 너무 말이 어렵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여기서 시행이란 단어 나오죠. 시행에서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은 뭐냐면 말하기 나름입니다. 말하기 나름이야. 홀수의 눈이 나온다. 등의 현상을 사건이라는데 얘도 지금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사건을 뭐라고 어떻게 정의하기가. 그래서 사건을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특정한 현상이라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게 이해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주사위를 항상 비유를 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여기서 시행이 나오죠. 시행이라는 건 어떤 실험 같은 거죠. 했을 때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를 말로 이렇게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건이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런 사건을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는 거야.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3가지죠. 근데 사건을 사건이라는 거를 집합으로 나타내잖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경우의 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n괄호로 할 수 있죠. 그래서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 원소의 개수. A 부분집합은 왜 하세요? 앞서 나가지만 A의 원소의 개수라고 했지. 내가 언제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어. 앞서 나가지 네 머릿속의 생각을 지금 끄집어내지 말라고요. 근데 좋은 생각이야. 그 부분집합이 떠올랐다는 거죠? 넌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서 문제였던 거다. 문제하다 넌. 문제를 너무 풀다 보니까 부분집합의 개수 떠올라서 2의 3승이 8 빼기 1까지 해서 7이라고 하지 그러냐? 그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갔다는 거 아니야. 주마등처럼. 야 아무튼 사건을 이렇게 집합으로 정의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원소가 되고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거니까 원소의 개수로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근데 아직은 됐고요. 그래서 집합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생각을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가지수다. 알죠? 경우의 수. 야 사건이 뭐야? 이게 사건입니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소수는 알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로서 대표적인 소수는 2, 3, 5, 7, 11, 13 같은 거잖아요. 1은 소수 아니다야?
아이 그냥 주사위 6자리에 6자리 닥치세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소수는 2, 3, 5밖에 없죠. 주사위 중에서. 그럼 세 가지죠.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죠. 4 이상 눈은 4, 5, 6 세 가지죠.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죠. 여기서 물어본다. 7 이상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0가지죠. 아니 모르죠. 주사위. 아 주사위 6가지 있다고. 닥치세요. 6가지 있는 주사위다. 생략한 거야. 몇 가지야? 빵가지죠. 그런 0가지인 사건을 뭐라고 할까? 공사건이라고. 공집합이 아니라 공사건이라고 하네. 아 그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아직은 다 안 나오지만 여기가 확률과 통계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합으로 더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둡니다. 공사건이라는 거를. 그러면은 6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은 1, 2, 3, 4, 5. 전부 다죠? 그럼 전체 집합이네? 전사건, 너 개천재인데 선생님이 왔어? 전사건이라고 하기도 하죠. 집합을 사건으로 바꾸면은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네요. 넘어갑니다. 야,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 처음에 나온 수를 x, 나중에 나온 y라 할 때 x 나누기 y가 1보다 큰 거를 찾으라니까 어리버리 까면서 숫자를 넣어가지고 6 나누기 막 4 하면서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양변에 y 곱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양수니까 x가 y보다 큰 거 몇 가지냐. 근데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시행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6가지가 아닙니다. 잘 봐라. 주사위 두 개 던지는 거 내 좋아하는 그림 있잖아요. 빠밤. 이게 전체 모든 경우의 수야. 조심해라. 여기서 1, 2랑 2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경우의 수로 전체 36가지가 된다는 거.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있어. 만약에 빨간색 주사위가 녹색이었다고 녹색이었으면 다른 건가? 똑같이 생겼어. 똑같아도 다른 거예요? 아니요. 다른 거라고 볼 때가 있습니다. 극도로 발달한 태우는 시원이나 같은 주사위를 동시에 굴리면은 같은 주사위 동지 그러면 같은 경우고 다른 거면은 다른 거야?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물어봤느냐에 따른 거야. 근데 확률을 계산할 때는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가지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2배가 돼요. 얘보단 얘가 2배가 되잖아. 가능성이. 근데 그거는 확률할 때 다시 하죠. 근데 웬만하면 다른 걸로 보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그게 약간 어려운 주제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혼란이 왔을 때 그때 설명해 주겠어요. 아무튼 지금 다른 거야 이건. 그러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죠? x가 y보다 큰 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야 그림 봐봐. x가 y보다 큰 거. 빨간 게 y 녹색보다 큰 거. 이런 거잖아. 이거 다 써야 되는 거냐? 야 다 해야 되잖아요. 2일 대 1, 3일 대 1, 2. 다 세면 15가지잖아. 너무 개쉽잖아. 다 써가면서 해라고. 4일 대 1, 2, 3, 5일 대 1, 2, 3. 똑같잖아. 아까 저거랑. 좋았당. 15가지죠. 경우의 수. 뭘 잘하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상자에 1에서 10일까지 숫자가 적힌 공이 3개 있다. 11개 있다. 공을 한 개 꺼낼 때 공을 한 개 꺼내는 시행에서 이런 시행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게 사건이거든요. 요거를 사건 A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못 푼 사람 없어. 그냥 내 얘기를 들어야 돼. 5개. 닥치세요. 야 문제 풀지 말고 내 얘기 들으라고. 이건 중학교 2학년들도 다 푸는 거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사건 A라고 하라고. 이거를 사건 B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또는이란 게 있잖아. 또는이란 거는 합집합 같은 거구나를 느껴줍니다. 앞으로 나중엔 이 사건의 어떤 원소들을 각각 이럴 수 있는 경우들로 하고 경우의 수를 원소의 개수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합집합으로 생각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야 3의 배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냐? 3, 6, 9 세 가지에다가 더하기 4의 배수 나오는 건 몇 가지예요? 4랑 8 두 개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교집합을 거기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난 것은 제외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두 번 세니까요. 없으니까 여기죠? 이거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경우거든 얘는.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이 동시에라는 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동시에라는 거는 그 결과물이 이 사건 A와 사건 B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거지. 잘 봐봐. 7이 나왔다. 얘네 둘을 동시에 7 말고 6이 나왔다. 6이 나왔으면 사건 A는 일어난 거냐? 일어난 거지. 3의 배수니까. 근데 4의 배수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났지.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잖아. 얘는. 잘 봐. 이거 중요한 얘기야.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게 1부터 10일까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12가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네. 이런 두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서로소 사건. 서로소 사건. 맞아. 서로소 사건인데 네? 아니야. 서로소 집합인데 그거를 여기 사건에서는 서로소를 안 쓰고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배반의 장. 근데 이 배반 사건의 개념은 확통에 있어요. 근데 왜 미리 설명하냐면 내가 많이는 끄집어내지 않을 건데 몇 가지는 알아둬야 돼. 몇 가지는 알면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배반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거는 교집합은 뭐라고 하려면 곱사건이라는 곱사건. 교사건을 하면 목줄라 죽이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곱사건. 얘는 합사건인데 얘는 교집합은 교사건 좀 이상하니까 곱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얘를 합사건이라고 해요. 진짜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라고 지금. 합사건인데 얘는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곱사건의 경우의 수가 0이라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너네 책에는 지금까지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그게 바로 배반 사건이자 그거 서로소. 두 사건이 서로소일 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사건에서 뭐라 한다고?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일 때는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그냥 A가 일어날 경우 더하기 B가 일어날 경우로 그냥 합해서 한다. 이런 법칙이 바로 합의 법칙이다. 거기 나온 합의 법칙 나오죠? 예. 지금 배우는 게 경우의 수 단어에서 처음 배운 게 사건, 시행과 사건이고 그 다음에 합의 법칙이 나온단 말이야. 그 합의 법칙의 개념이 이런 겁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라고 해가지고 배울 거고 확률에서는. 지금은 그냥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각각 그냥 더하면 된다. 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핵심 포인트야. 여기서 동시에라는 건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그야 야 6을 딱 눈이 나왔는데 그게 얘를 동시에라는 게 딱 동시에 뭐 주사위를 던진 거냐? 공을 꺼낸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공 한 번밖에 안 꺼냈는데 그 결과물을 딱 봤을 때 있잖아. 사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6이 딱 나왔어. 상자에서 6인 공이 나왔단 말이야.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닌 거죠. 얘만 일어난 거죠. 시행은 한 번 했는데 사건은 두 개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야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건은 말하기 나름인 거고 시행의 결과물을 보고 이 사건에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그렇게 생각만 할 수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합의 법칙을 아주 세련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를 못한 사람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 그래서 원래는 이 합사건의 경우의 수는 NA 플러스 NB 빼기 NA 교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NA 교비가 0일 때 배반 사건일 때는 그냥 더합니다. 그래서 그냥 더하면 된다. 그걸 동시에 일어나는 그 곱사건의 경우에서 없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는 그냥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된다. 이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너무 개쉽잖아요. 동시에 일어난 건 빼야지. 두 번 세게 되니까. 야 봐봐. 잘 봐라. 태호가 학교로 가는 방법에는 버스 3개, 자전거 4개 했다. 버스 잘 봐. 버스 또는 자전거로 학교에 가는 경우의 수를 보는데 버스라고 가는 경우의 수를 A,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하면 사건을 B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 더하기 4인데
이걸 왜 더하냐 이런 문제인 거지. 왜 좋아하죠? 왜 더하냐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더하냐면은 이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아, 좋았다. 아니 근데 자전거 타다가 중간에 버스 실을 수 있잖아요. 공휴일에는. 공휴일에는 자전거 넣을 수 있어요. 버스에다가. 가끔 그래. 큰 버스 시골에는. 아 시골. 지하철에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딴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없다 여기서는. 평일이잖아. 자전거 타고 버스 못 타요? 자전거 타고 버스 어떻게 타냐? 잘했습니다. 뭘 잘해 잘하긴. 한 번만 더 합의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줬다. 야 센스가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이고 센스가 없다면 그냥 중학생처럼 이 문제를 푸는데 노력을 하고 있겠죠. 지금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건을 보라고.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지 아까 36가지 그림 떠올리죠. 그 중에서 나온 눈의 합이 3. 이게 사건 A야. 이 사건 또는 합집합이야. 합집합. 합사건 9. 눈의 수의 합이 9. 9일 경우 이게 사건 B죠? 이거의 경우의 수를 세는데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어서 눈의 수의 합이 1, 이게 1, 2가 나와서 3이 됐어요. 눈의 수의 합이 3이 되면 9가 될 수 있냐? 아니요. 9가 될 수가 없어. 동시에 할 수 없어. 예.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예를 들어서 6하고 3 나왔어. 그러면 눈의 수의 합이 9지. 9인데 3이 되냐? 아니요. 9랑 같을 수 없잖아요. 이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배반 사건이자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게 이렇게 지금 예시처럼 쉽지가 않아.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이게 합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더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헷갈리게 됩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예야.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쉬운 예라고. 어려운데 어떡하지? 그럼 좀 죽어야죠.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해가지고 이거 해본다. 2, 1, 1, 2 두 가지죠. 이건 9 되는 거는 6, 3. 36. 큰 거부터 세는 게 중요하다고요. 너 이따 배울 거다 그것도. 4. 경우의 수를 셀 때는 큰 거부터 세는 게 좀 편리합니다. 6, 3 끝이죠. 5, 4, 4, 5. 4, 5, 36. 3, 6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두 가지에다가 네 가지를 더해서 더하고 뭐 나중에 빼는 게 없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와. 너무 개시끄럽잖아요. 뭐 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세련되고 명쾌 설명했잖아. 그러면 이런 예시는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합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는 유형이에요. 3의 배수는 몇이야? 369잖아요. 12. 4의 배수는 48, 12가 겹치잖아요. 이 두 사건은 그러니까 아까랑 달라진 게 1부터 12까지 숫자였다고. 그러면은 얘네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한 상태에서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줘야 됩니다. 배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경우의 수를 더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합사건의 경우의 수 원래 이게 표준이야. 표준인데 이 중에서 특별히 이게 없는 거가 합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을 안 배우고 이상한 것부터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합의 법칙부터 배우는데 그냥 더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좀 깊게 설명한 거다. 학교에서 이런 거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던데요. 합의 법칙은 n+n이야 하고 넘어가던데. 그게 클래스의 차이인 거야. 너는 행운인 줄 알아. 날 만난 거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따가 개념을 보면 되겠어요. 꺼지세요. 그 다음에 하나 있어. 다음 개념 본다.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라는 게 시뮬테이너스입니다. 영어 쓰지 마라. 너 어디서 그딴 건 어디서 배워가지고 요즘 닥치세요. 동시에 일어난다. 이게 바로 곱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잘 보세요. 세 개의 등산로가 있는 산을 등산하야 산 그려라. 등산로 A, B, C 세 개 있습니다.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올 때는
갈 때 등산하는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다른 길 택한다. 그러니까 가는 길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마다. 올 때는 두 가지. 이렇게 곱해서 풀잖아요. 이거 이해됩니까? 왜 곱하죠? 가는 건 세 개, 오는 건 두 개니까 더해서 다섯 가지 아니냐? 아니요. 와 뭐야? 5가지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수용도를 그린다. 수용도는 뭔지 알아? 수용도 나뭇가지 그림이야. 나뭇가지 형태의 그림. 자, 봐. A, B, C 중에 하나를 골라. 가는 길 세 개 중에 하나죠? 나뭇가지잖아 이게. 이 가지가 있단 말이야. 세 가지. 마다. A로 올라왔으면 A랑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뭘 골라 할 수 있어요? B, C. 아니면 B가 했으면 A, C. 아니면 C가 했으면은 A, B잖아요. 잘 봐라. 여기서 수용도를 그리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이게 한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잖아요. 더하면 안 되고 곱해야 되는 이유 알아? 이 세 가지 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마다 두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 이 마다가 제일 중요한 표현이야. 오늘은 이 마다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선생님이 고배 법칙을 쓰고 있는 거구나. 세 가지마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동일하게 두 가지씩 있으면은 이 세 가지마다 두 가지면은 이 하나당 두 개니까 이 세 가지마다 두 개니까 3 곱하기 2니까 그게 바로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고배 법칙이야. 마다 타이행 데스네. 야 마다가 중요한 얘기라고요. 세 가지마다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으면은 3 더하기 2 5냐? 아니요. 6이라고. 네. 이게 근데 고배 법칙인데 여기서 이 올라가는 사건과 내려가는 사건을 이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야 근데 태호야 올라가면서 어떻게 내려오냐? 여기서 말하는 건 동시라는 거는 시간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등산을 하는 사건을 구성할 때 두 사건이 모두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에라는 단어는 좀 표현 적절하지 않고 이 동시에랑 같은 어감을 줄 수 있는 게 동시에 모두 연달아 잇따라 연이어 이런 말이 있어. 사실 이거는 연이어 일어난 거지. 올라가는 사건과 내려가는 사건이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야지만이 결국은 등산을 하는 사건이 완성되는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등산하는 모든 경우를 물어보면 세 가지 올라가는 사건 마다 고배 법칙 앞으로 마다 고배 법칙 하면 선생님이 이 개념을 사용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 가지 마다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사실은 요거는 야 여기서 특강이다. 이거 살짝 어려운데 이거는 깊게 설명 안 하겠어요. 이거는 곱사건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교집합하고 좀 다른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 이거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교집합하고 달라. 곱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이게 살짝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곱사건은 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합의 법칙과 지금 고배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야, 자, 넘어간다. 오케이. 야, 예시 하나 더 주지. 잘 봐. 태호야, 동전을 던지면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앞면, 뒷면 두 가지잖아요.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면은 6가지 경우가 있지. 1, 2, 3, 4, 5, 6. 그러면은 이럴 수 있는 모든 경우는 2 더하기 6이니까 8이죠? 아니요. 왜? 맞잖아. 두 가지, 6가지니까 8개잖아요. 아니요. 왜 아닌데? 왜 아닌데? 아우 씨발 이유 몰라서 뭐 아, 저게 아니라 했어 배운 게. 야, 동전. 내가 배운 게 저게 아니라 했어. 왜 아닌데 저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머리가. 아, 안 돼. 느낌상 아니죠. 내가 설명해 줄게. 아니, 저 설명을 못하면 어떡해? 아니야. 그럼 모르고 쳐야 되는데. 곱하기. 왜? 왜? 아니 한 개 던지면 하나 있잖아. 그게 하나 있지. 그렇지. 개 나오고 또 하나에서. 그렇지. 여기 그거야. 태호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그거야. 여기 더하기 여기 넣어야지. 아우. 아. 계속 우리 해봤는데 얘 같은 거. 좋았다 이파이브.
얘가 만약에 이게 하나 나왔다 치면 그때 6개 있는데 만약에 얘가 또 하나 나왔다 치면 뒷면이 나왔다 치면 그때 또 6개니까 이게 좋은 설명이야. 네가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내 설명을. 이거 한 가지에 6개 있는데 얘 한 가지에 6개 있어서 총 2가지마다 6가지에서 곱하기를 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총 8면인데요. 뭔 개소리세요. 근데 야 헤드 앤 테일 이게 앞뒤야. 헤드 앤 테일 꼬리. 야 근데 이렇게 해서 요 헤드가 나왔으면서 1 나오 이게 바로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2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왜냐면 동전이 앞뒷면이 나오는 사건하고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지만이 얘가 동시에 던져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구성하는 거죠. 경우를 구성하는 거지. 이해되냐? 이게 좀 설명하기 나기 어려운데 아주 쉬운 예로 들면 쉽거든요. 근데 갈수록 어려져. 이게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10인지 시비 터지 마라. 걸지 마세요. 시비 터지 마세요 지금. 야 이게 진짜 중요한 예시잖아. 여러분 이걸 보고 문제를 보고 아 이 문제 개쉽네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2 곱하기 4니까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는데 왜 얘는 2가지인데 마다 4가지에서 곱하냐는 거지. 왜 곱하냐는 거야. 왜 합의 법칙이 아니고 곱의 법칙이냐. 왜냐면은 만약에 얘가 1로 갔다면 그것마다 4가지가 있고 얘가 1로 가도 4가지니까 2가지마다 4가지 마다 곱의 법칙이라고. 근데 중요한 게 이거는 A에서 B로 가는 사건하고 B에서 C로 가는 사건이 동시에 갈 수는 없지만 연달아 가야 되죠. 잇따라서 일어나야지만이 결국엔 A에서 C로 가는 사건을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 다 일어나야지만이 A에서 C로 갈 수 있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곱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그래서 동시에 연이어 잇따라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의 느낌이 들면 곱의 법칙으로 경우의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이거를 느낌을 받아주는 게 중요하고 원래 이 경우의 수랑 확률은 가르치는 게 어려워요. 사실 사람마다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 대가리 차이랑 대가리 차이라는 거죠.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맞아요. 그 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거의 다 예시로 이루어져 있어. 문제에서 예시를 풀면서 느껴줘야 되는데 멍청한 애들은 그냥 예시를 자기가 답을 냈다고만 생각하고 깊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여기서 얘가 뭐를 설명하는지를 이해를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제는 필수예제를 보고 아 이게 합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느껴줘야 돼요. 분류를 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약간 수준이 달라진 거야. 지금 이거는 못 푼 사람 없지 우리 반에. 이거를 경우의 수를 못하면 어디 있어요. 가위바위보는 못하는 사람 좀 있더라. 가위바위보 하자. 2사람 너랑 나랑 한다. 해. 가위바위보 위에다 해라고. 보이게 카메라에. 더 높게 들으라고 또. 이쪽 살짝. 야 이게 몇 가지예요. 이게 한 가지야. 2가지. 3가지. 다시 내가 내 거 한 가지마다 너 3개지. 그 다음에 내가 주먹 냈을 때 1가지, 2가지, 3가지. 내 거 야 묵찌빠 3가지마다 네 것도 3가지지. 그러니까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마다. 곱해야지. 더 해야 되나? 그래서 3가지마다 3가지라고. 잘 봐. A가 내게 가위였을 때 3가지인데 이거 말고 상상을 해라. 여기서 수용도를 바위 보일 때도 3가지씩이잖아. 3가지마다 3가지. 3가지마다 3가지니까 곱의 법칙. 그래서 곱해야 됩니다. 더하는지 곱하는지가 아직까지는 잘 안 헷갈려요. 근데 점점 미궁으로 빠질 것이다.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 중학교 때 했던 거. 잘 봐라. 0부터 4까지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에 있어. 그림을 그리라고요. 야 추임새 넣지 마. 나 편집할 때 개 짜증난다고 우리 반. 나 영상 하기 싫어지잖아요. 4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거에도 4개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곱하기 4는 16.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와 천재네 이 친구. 좋았다. 두 자리 정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10의 자리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4가지죠. 근데 원래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는 이게 꿀팁이다. 무조건 나랑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왼쪽에는 예시 그림을 그리는 거야. 예시 그림.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2가 들어갔다 칩시다. 하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죠. 그럼 4를 이렇게 경우의 수를 곱해가는 더해가는 과정하고 왜 4가지야? 있었잖아. 야 아무튼
통편집이었고요.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이게 예시를 그려놓고 내면 명심해라. 예시는 이지만 머릿속에서 얘가 1, 2, 3, 4 바뀌는 거 상상해야 돼. 근데 그 상상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근데 잘 들어도 내가 하는 방법을 지금 안 복잡해지건 문제가 어려진다고.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4를 써. 일단 경우수 네 가지인데 그 다음에 이 끝난 게 아니잖아. 두 자리 정수를 만들려면 여기도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돼. 얘도 채워야 되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채워야 되니까 여기도 채우는데 1, 2, 3, 4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남은 숫자가 올 수 있는 건 0도 가능하거든. 태원은 그걸 이해를 못. 그래서 네 가지를 딱 곱해야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저 지워주세요. 이 저거 있는. 야, 또 편집이다. 싸우고 싶거든 주영아 지금. 야, 오늘 편집 많이 시끄럽게 해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 편집해야 되니까요. 야, 준영아, 너 나대지 마. 야, 태호 못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 왜 자꾸 건드려? 주영이 너 너무 싸우고 싶어 진짜. 주영아. 싸우라고 말만 하지 말고. 패팅 걸어줘. 싸울게. 나 주영이 이름 보여줄게. 다이다이 떠라. 무서워. 야, 편집이다. 중에 이제. 아무튼 그래서 편집이고요. 그래서 4 곱하기 4를 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거는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1의 자리부터 채우잖아? 1의 자리부터 채우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냐? 일단은 0, 1, 2, 3, 4, 5가지죠.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경우 5가지니까 3을 하나 넣었다고 치죠. 하지만 경우의 수는 1의 자리에 올 수 5가지다. 5가지마다 곱하기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그러면 3개네요. 야, 0은 못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를 넣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풀면은 답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0이 1의 자리에 0 넣었을 때는 그렇지. 앞에가 4개 오니까 그렇지. 너가 지금 이런 얘기를 중얼중얼 하고 있는데 1의 자리가 만약에 0이 왔을 때는 앞에가 4개 올 수 있지만 1의 자리가 0이 아니라 1, 2, 3, 4가 왔을 때는 앞에가 3가지 올 수 있으니까 그걸 2개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4 곱하기 3이면 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1 아니에요? 그렇지. 그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으로 적절하게 얘를 구성한 거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시원이는 1의 자리부터 숫자를 넣는 경우에 대해서도 풀 줄 아는 능력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1의 자리에 수를 넣었을 때 만약에 3이 들어갔다고 합시다. 예시로. 하지만 사실 이 3이 들어간 거랑 0이 들어갔을 때랑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달라요. 경우의 수가. 이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3을 하나 넣어놓지만 경우의 수를 5가지라고 해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5가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의 법칙으로 구성하면 안 돼. 이게 곱의 법칙을 쓸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예시야. 무슨 소리냐면은 이 3이 왔을 때랑 0이 왔을 때는 다음에 올 사건의 경우의 수 달라지잖아요. 이게 곱의 법칙을 쓸 수 없는 중요한 예시. 이게 동일성이 없다 그래. 다음에 올 사건의 경우의 수가 처음에 온 사건의 경우마다 동일성이 없죠. 이럴 때는 곱의 법칙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산에 아까 산 올라가는 거에서 뭐 비로 가면은 비로도 내려올 수 있다 이런 그런 조건이 있으면 그는 곱의 법칙 못 쓰는 거야. 이게 곱의 법칙을 못 쓰는 건데 이게 아주 단순하고 좋은 예시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어렵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렵거든요. 더 어려워져. 이따 바로 보여줄게. 이거 끝나고 바로 내 문제는 아무도 못 맞출 거거든.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잘 봐라. 금방 내면 여러분 못 맞춰요. 그리고 학교에는 그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1의 자리부터 숫자를 넣을 거면 1의 자리에 숫자를 채우는 경우의 수를 5가지라고 하지 말고 1, 2, 3, 4가 들어간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가 들어간 4가지 경우 또는 여기서 또는이란 단어를 썼지 내가 이게 합의 법칙인 거야. 합의 법칙. 그렇지.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적절하게 써야 된다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합의 법칙으로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합의 법칙으로 4 아니면은 1. 1은 뭐냐면 여기서 예시 그림 0이 들어간 거. 사건을 0이 들어갔을 때와 1, 2, 3, 4가 들어갔을 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4가지 경우 또는 한 가지 경우 이게 바로 뭐냐면 곱의 법칙 아니고
합의 법칙입니다. 합의 법칙으로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경우의 수, 확률, 통계 문제들은 다 합의 법칙을 잘 써야 돼, 사실은. 이거를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동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만약에 이 네 가지, 다시 말하면 3 같은 게 들어간 네 가지, 이 네 가지, 예시로는 3을 썼지만 네 가지다. 네 가지마다 그럼 하나 빠지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0이 아닌 다른 세 가지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고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여기 3이 안 오고 0이 왔어. 0이 오면은 1, 2, 3, 4 다 올 수 있죠.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대답 잘해라. 얘는 10이고 얘는 4다. 곱해야 되죠? 아니요. 더해야 되지. 아니, 얘는 더해야 되죠. 48이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지. 이러려면은 이러고서 동시에 이래야 되죠. 1의 자리가 결정되고 10의 자리 결정돼도 주제일 수도 되잖아.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건 또는이라는 거는 1의 자리는 얘일 수도 있고 또는 얘일 수도 있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1의 자리부터 채우는 그 방법이 바로 합의 법칙과 여기서 나오는 건 고배 법칙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예시인데 중학교 2학년들한테 1의 자리부터 채워가지고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러면은 똘똘한 몇몇 배고는 다 자기 때문에 야 너는 야 그냥 1의 자리부터 하지 말고 10의 자리부터 해. 그럼 쉽잖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중학생들한테. 너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그러니까 주영이가 딱 보자마자 1의 자리부터 채우면 좀 0 때문에 이상하니까 10의 자리부터 채우면 문제가 없다는 걸 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을 구성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고배 법칙으로 이 경우의 수를 셀 수 있도록 구성한 거란 말이야. 한 방에. 더 좋은 풀이에요 사실은. 10의 자리가 올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확실하죠. 그거 말고 없잖아. 그 네 가지마다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무조건 네 가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가 올 수밖에 없지. 4, 46이 훨씬 쉬운 풀이, 좋은 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야 돼.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합의 법칙으로 분류를 잘해서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잘 써야 되는데 특히나 고배 법칙이 구성이 안 될 때 합의 법칙으로 분류를 해서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좋은 예시였고요. 이건 중학교 PPT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10의 자리부터 채워. 넌 빠가니까 이래 못하잖아. 이렇게 한 거야. 넘어갑니다. A, B, C, D 4명이 한 줄로 줄 서는 거 이거 알아? 이게 순열이라고 한다. 순열. 순서가 있는 나열. 4P4라고도 하고요. 근데 순열을 지금 배우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순열 때 다시 할 건데요. 근데 이것도 수영도로 잘 봐라. 이것도 고배 법칙에 관련이 있어.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4가지죠. 네 가지. 마다 뒤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인데 여기서 상상을 해야 돼. 이 4가지가 A가 아니라 B가 아니라 C가 아니라 D일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는 3가지야. B가 왔으면 A, C, D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마지막에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곱하거든요. 얘도 사실은 이게 순서가 있는 나열, 순열이라고 해서 순열 공식으로 다음 단에 배울 건데 얘도 사실 고배 법칙으로 구성한 거예요. 이 사건을. 고배 법칙이 예시가 됩니다. 근데 순열에서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거 할 거야. 색칠하는 거 할 건데요. 색칠 공부.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윤석열. 야. 4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이 색칠 공부 옛날에 해봤잖아요. 간단하게 다음 단에 나옵니다. 근데 일단 해보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냐? 4가지. 네 가지. 4가지죠. 그 중에 하나 칠해 보시는데 예시로 하나 예시와 경우의 수를 같이 가면서 푸는 거다. 4가지니까 4를 썼겠죠? 전 빨간색이요. 넌 빨간색? 닥치세요. 야, 그냥 노란색 해. 너 해라고. 아하. 야, 답은 정해져 있는 거야. 정의당이다. 정의당이 다 정해져 있냐? 마다. 야, A에 노란색을 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옛날 해봤잖아. 인접한 면에는 다른 색깔 칠하는 거 해봤죠 이거? 인접한 거는 이 선으로 접해 있는 게 인접한 면이다. 기억 안 나? 지금 봐 그냥. 죽어라도 그냥. 중2 때 했잖아요. 남강 중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줘. 남강중 야 개쓰레기네. 개쓰레기 학교. 야, B에 들어갈 거는 몇 가지야 그러면? B에 세 들어갈 가지. 3가지. 노란색과 아닌 3개 중에 하나 쓰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뭘 고를래? 선택해라 조영아. 초록색. 닥치세요. 파란 걸로 한다. 이재명. 파란 걸로 하는데요. 3가지죠. 야, 예시는 파란 걸 골랐지만 머릿속엔 3개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3가지가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잘 봐. 이 네 가지마다 다 세 가지 될 수 있냐? 아니 될 수 있지. 얘가 들어가도 세 가지. 얘가 들어 이게 동일성이 있는 거야.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한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사건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두 가지 파란색 뒤에 올 수 있는 거는 잠깐만 얘 B가 파란색 칠하면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초록색 빨간색. 너는 한 개도 못 찍냐 왜? 빨간색. 그럼 두 가지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빨간색이 C에 왔다고 치면은 D에 올 수 있는 몇 가지죠? 두 가지 뭔 한 가지예요. 색깔이 지금 얘네 둘만 다르니까 두 가지잖아. 이재명으로 가자. 조심해야 돼. 파란색. 초파. 파란색. 초파잖아. 초파. 야 색깔 바뀐다. 개 멋있잖아요. 얘 아니면 얘 둘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그거잖아요. 몬드리 하니까. 그래서 4, 3, 2, 2로 푸는데 이게 시험에 안 나와. 너무 쉬워서. 이건 중학생들 수준이야. 중학생들 이거 뭐 틀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 야 조용히 해라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사건을 고배 법칙으로만 한 군데씩 치러 나가다 봐도 문제가 없었죠. 이렇게 문제가 없는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게 나와요. 내가 지금 문제인이래요. 퀴즈 내보겠습니다. 퀴즈다. 빠밤. 빠밤. 여러분이 풀어볼 건데요. 이미 여러분이 너무 건방 떠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문제는 그냥 재미로 워밍업으로. 다 맞아버리거든. 잘 봐라. 네 칸이 있었다. 서로 다른 네 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네 개의 면을 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인접한 면에는 같은 색깔을 칠하면 안 된다. 풀어보세요. 두 가지로 나오면 되잖아요. 이것만큼 쉬운 문제가 없잖아요, 이거. 너 쉬워? 이거 돼? 네. 배웠어? 아니요. 돈 틀려 그러면. 색깔이 몇 개라고요? 색깔은 네 개고요. 이 네 개를 가지고 네 면을 채우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좀 많이 나눠야 되네, 이거. 뭔 개소리야. 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넌 죽어라 그냥. 4개. 이거 풀고 휴식 5분 하겠습니다. 풀어봐라. 동호회수요? 아까 그 1의 자리 10의 자리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쉽지 않아. 야 여기 올 수 있는 거를 일단 A를 썼다고 합시다. 하지만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마다마다.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세 가지. 여기를 칠한다고 하자. 여기 칠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인접하면은 여기는 무조건 얘랑 달라야 되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A는 썼고 B, C, D 중 하나 쓴다고 합시다. 예시로 뭘 쓸까? B를 썼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돼. B를 쓰든 C를 쓰든 D를 쓰든 그 다음에 이 칸을 채울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얘랑만 다르면 되니까. 아니, 잘 봐야 돼. B를 쓰든 C를 쓰든 D를 쓰든 이 밑에를 칠할 거든 그 다음에 칠할 건데 여기서는 B랑만 다르면 되잖아. 얘는 상관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음에 올 경우가 어차피 B를 쓰든 C를 쓰든 D를 쓰든 똑같으니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 여기는. 근데 이 다음에 문제인데 여기 칸에는 B랑 다른 걸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B랑 다른 거는 A, C, D 세 가지인데 여기서 A, C, D 세 개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를 세 가지라고 하면 안 돼. 안 되지.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세 가지라면 이 A랑 같은 게 나왔을 때랑 경우의 수가 B, D, C, D랑 CD는 다를 게 나올 때랑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 법칙을 적용해서 두 개로 분할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야야. 조금 이쪽에 있는 요 A 있잖아. 요 A랑 같은 게 나오는 한 가지 있죠. 요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가 같은 색깔이 된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올 사건이 이 옆면 이 A랑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가 되고 이게 만약에 이 CD 이 B랑도 다른 건 세 개 A, C, D 세 개 있는데 그 중에 얘랑 만약에 다른 거 CD가 온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봐봐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런 식으로 시가 다르잖아.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계산이야 시원이 너 한 번에 풀면은 굉장히 훌륭한데 야 이거를 더해야 된다. 이쪽은 이렇게는 곱하고 더해야 돼 이렇게는. 그래서 이거는 곱하면은 36이죠. 4, 3, 12, 36 더하기 12 곱하기 4니까 48 그래서 84가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야 시원이가 이걸 84를 맞춘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서예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분류를 지금 배웠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태호야 내 말 듣고 이해돼? 아 어느 정도 돼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듣고도 이해가 원래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된다면 이거를 발전시켜서 자기가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남강구 시험에서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돼 칸이. 그게 어려운 거야. 아이고 남강아 수고해라. 광시는 더 어렵다. 에? 당신 아닌데? 아, 신림 잘못 말했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경우의 수 지금 합의 법칙하고 고배 법칙 사건 시행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은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뭐 또는 이거나 야 참고로 또는이라는 단어는 이거나로도 많이 쓰여 있습니다. 이거나 또는 같은 느낌이야. 합사건이야 합사건. 그리고 그 고배 법칙 적용할 때는 그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동시에 연이어 연달아 잇따라 이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고배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고요. 바로 개념을 익히기는 좀 이따 하시고요. 다 했으니까 합의 법칙 요거 풀 건데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에 서 1부터 100까지 있다. 그러면 12의 배수는 12, 24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12 곱하기 1, 12 곱하기 2에서 몇 개냐? 12 곱하기 몇 가지 있어요? 100보다 작은 거 8까지 있잖아. 그리고 13의 배수는 13, 26 해서 어디까지 있어요? 13 곱하기 7 73, 21에서 7이 맞잖아. 13 곱하기 7, 91이잖아요. 지금까지 컨셉이 아니었네. 그러면은 총 몇 가지냐? 8 더하기 7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심해야지. 얘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런 거? 뭐지 일어나냐? 12랑 13에 100장의 카드잖아요. 어. 안 되죠. 최소 공배수가 12 곱하기 13은 아 안 되죠.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어떻게 한 보죠? 156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 두 개. 최소 공배수 구하는 두 가지 방법 복습하겠습니다.